부동산 가이드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생생 부동산 클리닉, 뻔한 부동산 정보는 가라. 항상 남들과는 다른 부동산 전략을 제시해 주십니다. LG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자, 오늘은 임 소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만나뵈러 가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그곳이요. 지금 빨리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점검 들어가도록 할게요. 전화번호 안내해드려야죠. 자, 오늘 02-2077-6354번 열어두겠습니다. 6454번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02-717-1788번으로 문자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그래도 저희가 답변 드려보도록 합니다. 전화, 문자 번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들 연락 주시고 있는 동안에 저희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략 좀 챙겨봐야죠. 임 소장님, 요즘 네. 뭐 무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뭐 비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오히려 네. 뭐 화려하게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우리가 좀 쓸만한 뭐 틈새, 부동산 공략법 이런 거 없겠습니까?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는 투자라는 부분이 누구의 개인 특정적인 게 아니라 이젠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많이들 이제 나서고 있는 듯 싶습니다. 사실 투기 수요도 있겠지만 이젠 내 집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세에 살다가 이제는 내 집을 찾아서 나서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들은요. 오늘 좀 재밌는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우리 나라에서도 어디가 좀 제일 비싼 부동산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하는지 또 작은 아파트도 있지 않을까 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아파트에 대한 작은 소액 아파트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켜보신다면 좀 재미있는 내용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젊은 층들은 내 집 마련하는 게 참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이게 내 집이 생기는 건가 요즘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소액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그것도 아파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 서울 시내 소액 아파트라는 주제로 했는데요. 자,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봐도 부동산 랭킹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좀 재밌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가져 나왔는데요. 자, 3.3제곱미터당 이제 1등을 한 지역과 그리고 1등을 한 아파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3.3제곱미터당 1등을 하는 곳은 바로 서울이겠죠. 어디를 봐도 서울일 것 같습니다. 서울인데 서울의 평균 가격이 1,836만 원이다. 즉 2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억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 평균 시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서울에서도요. 한강 기점으로 밑쪽으로 내려가면 이 가격은 터무니가 없겠죠. 또 위로 올라가면 또 이것도 안 되는 아파트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이라는 부분을 두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평균에 대한 함정도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그래도 3.3제곱미터당 약 1,836만 원 정도는 돼야 내 집 마련을 좀 할 수 있다라는 통계 자료가 좀 나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서울에는 총 25개의 구가 있습니다. 자, 25개의 구 중에 가장 비싼 곳이 바로 이 강남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강남구 같은 경우에 3.3제곱미터당 3,409만 원을 한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예전에 33평형을 들어가려고 하면 대략 10억 정도는 있어야지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또 어디가 또 비싼지 동으로 보면 자, 강남구 개포동 요즘 뜨겁죠.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뜨거운데요.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격이 3.3제곱미터당 5,054만 원.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높아지는 지역을 지금 가고 있는데 자, 그럼 개포동 안에서도 어디가 또 제일 비쌀까? 또 찾아봤더니 개포주공 1단지가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7천만 원이 넘는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소형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걸 30평대로 계산해 본다면 약 20억이 넘는 가격대를 줘야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없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제가 뒤에선 대신에 좀 작은 아주 소유액 아파트를 또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겠고요. 또 매매가 순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가 순위를 1등을 한 아파트는 바로 성동구에 있는 갤러리아 폴의 아파트로서 52억 원에 거래가 됐던 사례가 있는
사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상승률로는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높았습니다. 높은 상승률이 지금 5%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5%면은 성에 안 차신다라는 분들 상당히 많겠지만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 상승이 안 된 지역도 있고 5%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방송도 보시고 그런 지역도 찾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또 아쉽게도 또 안 오르는 아파트들과 또 지역도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갭 투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을 우리가 갭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갭 투자가 가장 가능한 지역, 즉 전북 지역이 83%입니다. 자, 여기서의 어떤 갭 투자 위험성을 좀 얘기할 수 있는데 부동산의 가치가 아니라 무조건 차이만 두고 갔을 때 가장 차이가 없는 지역은 전북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가율이라는 부분도 잘 봐야 되겠지만 무조건적인 투자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지역이 바로 노원구가 되겠는데요. 자,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작은 면적의 아파트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많은 개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상당히 많은 가장 1위를 한 지역이 되겠고요. 또 아쉽게도 미분양이 가장 많았던 곳이 창원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따른 온도차, 즉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갔으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소액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야겠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 얘기를 드리겠는데, 자, 이 서울 시내 안에서도 물론 아주 도심은 아니지만 약간은 도심과 연결되는 지역으로서 지금 보시면은 물론 면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부 다 1억 5천 미만에 돼 있는 아파트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자, 1억 5천 미만에 있는 아파트들도 상당히 좀 많다라는 점을 좀 더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볼 곳이 은평구와 뭐 도봉구 그리고 금천구, 독산도까지 가볼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은평구 역천동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는 6호선입니다. 자, 구산역과 응암역이 있는데 여기 6호선은 좀 아쉽게도 지하철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연신내를 거쳐서 오는 지하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 지역의 단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이게 왕복이 된다고 했으면 아마 이 지역이 상당히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응암역과 구산역 사이에 있는 무궁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1972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지금 거래 금액이 1.45억,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이 되겠는데 세대수도 72세대고요. 그리고 1972년도에 준공이 났습니다. 저보다 오히려 더 나이가 많은 그런 아파트가 좀 되겠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작은 소액 아파트를 찾아서 온다라는 점도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하고요. 자, 이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2000년도부터 가격이 상승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도 보신다면 2007년도에서 8년도에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록 오래된 아파트지만 10년 전에도 2008년도를 기점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했었다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보면서요, 거의 대부분 2008년도에 상승이 많이 됐다가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에 상승한 부분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2012년도에는 거래가 상당히 없었기 때문에 다소 좀 하락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다시 또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같이 부동산이 계속 상승한다라면 지금 1억 4천보다는 좀 더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한번 들어가게 되고요.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을 살펴보니까요. 기존에 1억 4천에 거래된 실거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억 5천에서 약 1억 6천의 호가가 좀 올라와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이 작은 소액 아파트도 조금씩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대문구로 가볼 건데요. 자, 서대문구 홍은동이 되겠습니다. 홍은동은 이 밑으로는 지금 현재 내부순환도로가 이제 쭉 연결되어 있고요. 자, 3호선 노본역과 그리고 홍제역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호선은 위로는 일산까지 가 있고 밑으로는 우리가 시내를 거쳐서 또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적과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초원 아파트가 지하철역까지 뭐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는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이 주변 자체가 워낙에 이렇게
지하철하고 상관없이 버스라든가 또는 이 자체의 어떤 타운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만한 그런 도심을 형성하고 있겠고요. 이것도 역시나 1988년도 지금 연도수로 따지면 재건축 연도가 다가온 그런 정도 30년 정도 된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도 역시나 80세대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고 8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자, 이 아파트도 보신다라면 2008년도에서 가격이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2008년도에 좀 많이 상승했었고요. 그리고서는 약간의 보합세를 계속적으로 조금씩 유지하고 있는데, 자, 이 아파트 특징은 2012년도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주변에 어떤 실거주자 수요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굳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자, 이 부동산은요, 지금 현재도 가격대는 기존에 실거래된 가격과 거의 동일한 1억 5천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전세 가격이 상당히 높이 형성이 돼 있어서 사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별로 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겠고요. 자, 세 번째는 도봉구 방학동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자, 방학동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는 상당히 좀 외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 창동역이라든가 노원역 사이에 있는 이 창동 차량 기지로 인해서 노원구 자체가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좀 전에도 거래량 1위가 바로 이 노원구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 노원구의 거래량 1위 한 것이 바로 이 염 쪽으로 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저평가된 아파트를 좀 더 찾아가신다면 이 소형 아파트도 좀 한번 눈여겨보실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세대수도 220세대로 적지 않은 세대수를 지금 가지고 있겠고요. 87년도, 지금 딱 30년 된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좀 드려보겠고요. 자, 이 아파트 특징은 그렇게 가격선이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2008년도에 좀 상승해서 다소 좀 하락하다가 다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말씀드린 1억 4천만 원이 제가 왜 이렇게 실제 가격 지금 나와 있는 가격과 차이가 날까 해봤더니 1층에 있는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1층이 좀 싸게 거래가 됐어가지고 1억 5천 미만을 찾았더니 1억 4천에 거래된 게 있어서 찾았는데 실제 거래되는 건 그 위층들은 전부 다 1억 7천 정도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만 보고 무턱대고 갔다가 실망하고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실거래와 나와 있는 가격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좀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자, 네 번째는 도봉구 쌍문동이 되겠는데요. 자, 이 아파트는 쌍문역에서 지하철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노원구 옆에 창동역이 바로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노원구의 그 거래량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방학동이나 거의 멀지 않은 그런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것도 80세대 정도 되면서 88년도, 즉 내년이면 30년 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서 8년도에 거래 상승이 좀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패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많이 올랐다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고요. 자, 가격도 1억 2천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1억 4천에서 5천 정도 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금천구 독산동이 되겠는데요. 이 아파트는 사실은 임대 아파트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상당히 적은 그런 아파트고요. 지하철역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48세대인데 임대 아파트가 35세대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할 수 있는 아파트는 사실은 몇 세대가 되지가 않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 작은 아파트들이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작은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좀 재미삼아서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내 돈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서울 지역 안에서도요, 작은 것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큰 것만 보시지 마시고요. 작은 것도 충분히 이 부동산 상승기에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부동산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예산 이틀 안에서 한번 발품 팔아서 직접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꼽아와 주세요. 저희 쪽으로 전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세미나 일정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임종훈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려요. 부동산 소액 개미 투자 성공 전략이라고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8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공덕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02-2077-6354번으로 전화주세요. 지금 저희 쪽으로 방송에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도요. 02-2077-6354번 누르고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네. 어떤 거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제가요, 한 7, 8년 되나, 방화 방화역에서 한 6분 정도 거리에요. 네네. 낡은 빌라를 지인이 얘기를 해서 제가 그쪽을 전혀 모르면서 그냥 가보지 않고 샀거든요. 예. 사서 이게 워낙 낡아서 지금 뭐 잘 팔리지도 않고 이게 지분이 9.2평이에요. 9.2평. 네, 그쪽에서 지금 너무 낡으니까 이거를 다채 두 동이 모여서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 여보세요. 그러면 재건축을 하면은 뭐 한 3천 분담금을 내 갖고 예. 한 14평짜리를 받나 봐요. 그래서 예. 저는 동의를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해야 예. 될지 예. 지금 그냥 그동안 기다려도 큰 적이 없어서 그냥 던지고 나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 살 때는 마곡지구가 있어서 사실은 걸 샀거든요. 근데 마곡하고 한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한 네. 10m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시청자님, 그 방어 3동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번지가 네. 어떻게 되는? 거기가 방화동 방화동 323-2 323-2. 예. 예. 네. 한번 검색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옥산 빌라입니다. 옥산 빌라. 예. 한번 지금 지도상에서 위치가 어떤지 저희 점검을 하고요. 네, 소장님과 감사합니다. 함께 어떻게 이게 전략을 짜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한번 고민 좀 네, 해볼게요. 저는 이걸 그냥 분담금을 줘서 그걸 끌고 갈 그냥 새 재건축하는 빌라를 것까지. 받아서 예. 내가 매각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 뭐 싸게 팔아서 없앨지 예. 그래요. 저는 또 어쩔 때는 뭐 그냥 어차피 나중에 제가 좀 서울 외곽으로 가서 네.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ซึ่ 안 되면은 여기를 그냥 오피스텔이다 하고 내가 그냥 갖고 있어야 되지 여러 네.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실 것 같아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희가 네. 도움을 좀 드려야 될 텐데요. 한번 네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도를 좀 살펴봤어요. 네네. 네, 지금 보니까 방화역에서 가깝네요. 네, 가까워요. 네, 방화역에서 도보로 한 5분이면 되나요? 네, 한 5, 6분. 네. 그 뒤는 또 네. 텀널이 뚫려갖고 네네. 종합운동장 가는 예. 올림픽대로 탈 수 있게끔. 네네네. 6년 전쯤에 매입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사실 이 권역 자체가 마곡지구랑 완전히 붙어 있지는 않지만 마곡지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에 입주하는 분들이 사실 대기업도 있고 뭐 중소기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당연히 가족 단위도 있고 1, 2인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단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곳이에요. 5호선 타고 네. 어차피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건축하는데 동의를 하셔서 같이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래요. 우리가 돈을 버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또는 이 빌라 다세대를 사가지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집을 지어가지고요. 네. 또 시세 차익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냥 쭉 가서 시세 차익 발생하는 것보단 네. 아무래도 땅을 사서 집이 지어져서 새 집이 되면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가 일어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도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재건축 아파트를 샀을 때는 그건 뭐냐면 땅을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네. 어머니가 갖고 계시는 이 다세대 주택도 결론적으로 지금 땅만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너무 오래됐으니까. 네, 오래돼서. 네, 그래서 이것을 어머니가 다른 거를 사서 가는 것보다는 사실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9평이나 땅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집으로 탈바꿈이 된다라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한 14평 정도, 지금 현재 집이 한 11평인가 12평 정도 돼요. 네, 근데 지금 현재 9평이라는 대지 지분이 몇 세대예요, 혹시 여기가? 세대가 작습니다. 12세대예요. 예, 12세대가 합쳐져가지고 새로 집을 지어서 네. 지금 현재 전용 면적은 11평이지만 14평으로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계단까지 다 예, 해봤어요. 그래서 14평이 됐을 때 네. 그때 가서 파셔도 되고 아니면 그때 가서 임대 사업을 하셔도 돼요. 아까 말씀하신 네.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시고 왜냐면 지하철과 가까우니까. 네네. 이거는 굳이 내가 필요 없어 던질 필요가 전혀 없는 집이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동의를 안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네. 사실 그 짓는 새로 건축하겠다는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그 부분도요. 사실 네. 되게 굉장히 좋은 거죠. 여러 사람이 동의만 잘 맞춰지면. 근데 이거는 네. 100%가 다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12사람 중 한 명만 안 돼도 재건축이 안 돼요. 80%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사실 뭐 그쪽에서요. 조합을 결성해서 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조합이 아니고 그냥 네, 기술 그렇기 분양으로 때문에 갈것 같아요. 사실 전부 다 매수를 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네. 어쨌든 그 뜻만 잘 맞춘다라고 하면 네네. 새로운 집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파시던지 아니면 임대하든지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건축을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고민을 해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 네. 말씀을요. 무조건 그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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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전화 바로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세요? 예, 노량진동이 신동아 리버파크 26평형대를 지금 월세 놓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매도 시점 문의하고, 네네. 그거를 이제 팔게 되면은 이제 투자처로 도곡동의 개포 한신 아파트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게 어떤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노량진동 갔다가 도곡동도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 상당히 젊어 보이시는데 자상가시네요. 예. 좋아요. 아닙니다. 거기서 월세까지 넣고 계시고요. 네. 일단은 요 지역부터 볼게요. 신동아 리버파크부터 볼 텐데 지금 거주는 안 하시고 새로 지고 계신다는 거죠? 예. 언제 매입을 하셨어요? 저 7년 정도 됐습니다. 오래되셨네요. 지금 네. 현재 이 지역은 7호선과 9호선 라인을 같이 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하철 라인 자체는 7호선을 이용하기가 좋겠지만 어쨌든 강남을 간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중강남이에요. 강남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건축 다음으로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몇 평짜리 갖고 계세요? 지금 26평형 갖고 있습니다. 한 4억 4천 정도에 가더라고요. 네. 지금 이 아파트가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지금 네. 당장 매도를 굳이 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오히려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면 좋겠다라고 결론 내고요. 예. 지금 지도상으로 설명드릴 수 없지만 도곡동 개포한신 아파트를 말씀하셨죠? 예, 예. 좀 전에 제가 맨 처음에 강의해드릴 때 강남구가 상승률이 1위고요.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개포동이 지금 1위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규제책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장 앞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강한 규제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좀 몸들을 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수를 서두르실 수는 없는 거고요. 조금 더 네. 지켜보셨다가 그 규제책이 어떤 상태인지 보시고 투자를 다시 들어갈 계획을 잡으셔야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혹시 그 개포 한신 아파트가 그 네. 개포동 지구 단위별 계획에 포함이 되는데 이 지구 단위별 계획에 포함되는 재건축 단지 투자도 괜찮은가요? 지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재건축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또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사실은 그 부분까지 지금 고려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투기과열적으로 묶이거나 이런 것들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 것들을 좀 보고서 좀 투자 계획을 다시 잡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노량진동이 주변 개발 말고도 노량진동도 재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바로 옆에도 재개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우리 시청자님은 부자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공부 젊으신데. 많이 하시네요. 예. 시청자님,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LG부동산연구소 임종우 소장님과 함께 했고요. 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소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